새벽 5시 하늘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을 때 박선주 할머니는 늘 그렇듯 조용히 학교 정문을 열었습니다. 7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서 걸었죠. 이른 아침 아무도 없는 교정을 쓸고 닦는 시간은 박선주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깊은 주름이 새겨진 박선주의 얼굴이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 벚꽃잎 몇 개가 그녀의 회색 작업복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손으로 가볍게 털어내며 그녀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7시가 되자 학생들이 하나둘 등교하기 시작했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박선주를 청소부 할머니라 부르며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간혹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죠. 우리 학교의 이미지 개선이 시급합니다. 첫째는 교복 디자인 변경이에요. 좀 더 화려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꿔야 합니다. 교무실에서 들려오는 우렁찬 목소리에 박선주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동진 교감의 목소리였어요. 40대 중반의 이동진은 실적과 외형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죠.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고 박선주가 쓰레기통을 비우러 들어옵니다. 회의에 집중하던 교사들은 잠시 시선을 돌리지만 곧 다시 이동진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죠. 우리 성일고가 지역 최고의 학교로 거듭나려면 외관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보여지는 것이 곧 실력이니까요. 학교는 아이들의 미래를 키우는 곳인데 박선주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오전 청소를 마치고 창고에서 쉬고 있을 때 박선주는 자신의 낡은 가방에서 조그만 사진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30년 전 이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죠. 그때의 자신은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청소부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동아리 활동이 한창인 시간입니다. 그때 축구부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고3 민수와 친구들이 복도로 뛰어들어옵니다. 연습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데 발에 묻은 흙이 복도 바닥에 그대로 자국을 남기고 있죠. 박선주가 방금 깨끗이 청소를 마친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아, 민수야, 신발 좀 털고 다니자. 선생님들 보시면 또 혼내실 거야. 친구가 걱정스레 말했으나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 어차피 청소부 할머니가 치울 텐데 뭐.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박선주가 서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조용히 지켜보던 그녀 앞에 민수가 성큼 다가옵니다. 민수의 표정에는 아무런 미안함도 보이지 않네요. 할머니, 좀 비키세요. 지나가야 하는데. 툴툴거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민수의 눈에는 노인을 향한 어떤 존중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민수 뒤에 서 있던 몇몇 친구들은 쿡쿡 웃으며 할머니 느려서 짜증난다는 작은 소리로 놀리기까지 합니다. 박선주는 아무 말 없이 한 발짝 물러서서 그들이 지나갈 길을 만들어줍니다. 허리를 굽히고 흙발자국이 남은 바닥을 다시 쓸기 시작하는 그녀의 등은 더 깊게 구부러져 보이는군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이해와 슬픔이 어려 있습니다. 한편 교무실에서는 이동진 교감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침 복도를 쓸고 있는 박선주에게 닿았어요. 교장 선생님, 저 청소부 아주머니 언제부터 우리 학교에서 일하신 거죠? 김영우 교장이 서류를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선주 할머니요?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계셨으니까 10년은 넘으셨을 겁니다. 왜 물으시나요? 이동진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글쎄요, 학교 이미지 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인데 왜 저런 나이 많은 청소부를 고용했는지 모르겠네요. 학교의 격이 떨어져 보입니다.
요즘은 청소 전문 업체도 많은데. 교장은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그래도 일은 꼼꼼히 하시고 아이들한테도 늘 친절하시던데. 교장 선생님, 학교는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잖아요. 좀 더 젊고 능률적인 환경을 만들어야죠. 올해 예산 검토할 때 청소업체 계약도 같이 살펴보시죠. 이동진의 말에 교장은 별다른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대화를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박선주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합니다.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지만 그 깊은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죠. 일주일 후 아침 회의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동진 교감은 체육관 리모델링 계획서를 들고 초조한 표정으로 교직원들 앞에 섰네요.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고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납니다. 예산 검토 결과 체육관 리모델링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학교 운영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군요. 교사들 사이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교장 김영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단 지원은 요청해 보셨나요? 이동진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드리진 않았습니다. 사실 재단 이사회가 예산 문제에 민감하다고 들었거든요. 만약 거절당하면 다른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교사들이 나간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이동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재단 지원 없으면 어쩌나. 내 첫 중요 사업인데. 그 순간 청소를 위해 들어온 박선주와 눈이 마주쳤어요. 이동진은 당황한 듯 서류를 정리하며 재빨리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후 박선주는 조용히 테이블을 닦으며 그가 남겨둔 체육관 리모델링 계획서를 흘끗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빛이 잠시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른 봄날의 아침 성일고등학교는 새 학기의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1학년 신입생들의 첫 등교날이라 곳곳에서 길을 헤매는 학생들이 보이는군요. 그중 작은 키의 여학생 지연이 복도를 두리번거리며 교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시간표를 들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표정이에요. 어떡하지? 종이 치면 지각인데. 당황한 표정의 지연에게 다가온 사람은 박선주였습니다. 청소도구를 들고 있던 그녀는 조심스레 지연에게 말을 걸었어요. 학생, 교실 찾기 어려운가 보구나. 어디 반인지 말해볼래? 지연은 처음에 놀란 듯 했지만 박선주의 따뜻한 미소에 안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1학년 3반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1학년 3반은 2층 끝 교실이란다. 내가 데려다 줄게. 그 순간 이동진 교감이 지나가다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박 할머니, 무슨 일이죠? 이동진이 물었습니다. 아, 길 잃은 학생을 교실로 데려다 줬을 뿐입니다. 박선주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이동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학생 지도는 선생님들 일이에요. 할머니는 청소나 잘하세요. 업무 분담이 명확해야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이동진은 서류를 챙겨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선주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 잠시 서글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다시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교무실, 교장 김영우와 교감 이동진이 함께 공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실에서 급한 발걸음으로 직원이 들어왔어요. 교장 선생님, 재단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이사장님께서 시설 점검과 예산 검토를 위해 학교를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교장은 공문을 받아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이사장님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신 적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이동진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아마도 우리 학교의 변화와 발전 계획에 관심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체육관 리모델링 예산도 직접 요청드릴 수 있겠네요. 이동진은 재빨리 메모장을 꺼내 준비 사항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레드카펫을 깔고 환영 현수막도 준비해야겠어요. 학생 합창단의 환영 공연도 부탁하고 꽃다발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VIP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만족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이면 예산 지원도 더 원활해질 테니까요. 아무래도 이사장이시니 화려하고 권위 있는 분일 거예요. 최고의 예우로 맞이해 드려야겠습니다. 이동진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교무실 밖 복도에서는 박선주가 묵묵히 창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녀도 이사장 방문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지 평소보다 더 꼼꼼히 청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창을 닫다 말고 잠시 교정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표정은 알 수 없는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다음 며칠간 학교는 방문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이동진은 모든 교직원들에게 당일 복장과 행동 지침까지 메모로 나눠주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재단 이사장이 온다는 소문이 돌았고 일부 아이들은 궁금해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야? 학교 주인이래. 돈도 엄청 많대. 우와, 진짜 부자일까? 그런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박선주는 평소처럼 조용히 운동장을 쓸고 있었어요. 가끔 학생들의 대화를 듣고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지만 특별히 그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방문 전날 이동진은 마지막으로 학교를 둘러보며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그러다 운동장 한편에서 청소 중인 박선주를 발견했죠. 내일은 특별히 더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이사장님이 오시니까요. 박선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깊은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방문 당일 성일고등학교는 아침부터 특별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교장실은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정돈되었고 회의 테이블에는 고급스러운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교장 김영우와 교감 이동진은 정장을 차려입고 교장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대표들도 교복을 단정히 입고 대기 중이었죠. 이사장님은 몇 시에 도착하신다고 했죠? 교장이 시계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이동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11시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30분 남았네요. 교장실 바깥에는 레드카펫이 깔렸고 교무실에서는 교사들이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마치 중요한 귀빈을 맞이하는 듯 했어요. 그 가운데 박선주는 평소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복도를 더 꼼꼼히 청소하는 모습이었죠. 시간이 흘러 11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교장과 교감, 교사 몇 명, 그리고 학생 대표들이 교장실에 모였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이동진이 마지막으로 자리 배치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사장님만 오시면 됩니다. 그때였어요. 교장실 문이 열리고 박선주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동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요, 지금 이사장님 오실 시간인데. 이동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선주는 조용히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명함을 받아든 이동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성일고 재단 이사장 박선주.
교장실에 있던 모두가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교장 김영호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학생 대표들은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특히 이동진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이사장님. 이동진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박선주는 담담한 표정으로 회의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앙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청소부로 일하면서 학교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공부하고 어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박선주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자, 이제 제대로 회의를 시작합시다. 성일고등학교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교장과 교감, 그리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동진은 준비해온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고 학생 대표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어요.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재단 이사장의 방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환영식 대신 조용하고 진지한 회의가 이어졌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까지 청소부 할머니로만 알려졌던 박선주 이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학교 전체에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사실은 이사장님이었대. 학생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 소문은 순식간에 교정을 뒤덮었어요. 복도와 식당에서는 놀란 표정의 학생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특히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청소도구실에서 장난을 치고 할머니를 무시했던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졌어요. 야, 어떡하지? 우리가 그동안 이사장님한테 그렇게 했다니. 민수가 걱정스레 중얼거렸습니다. 친구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진짜 몰랐어. 누가 청소하는 할머니가 이사장일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 한편 교장실에서는 박선주 이사장과의 회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동진은 여전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최대한 전문적인 모습을 보이려 애쓰며 체육관 리모델링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체육관 바닥과 조명을 교체하고 새 농구대도 설치하려면 약 5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박선주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질문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은 무엇인지 조사해 보셨나요? 이동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학생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건 아직. 박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회의가 끝나고 점심 식사를 위해 교직원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박선주가 들어서자 식당에 있던 교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청소부 할머니였던 사람이 갑자기 재단 이사장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들이었죠. 식사 도중 민수가 조심스레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박선주 앞으로 다가갔어요.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무례했어요. 박선주는 민수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너를 탓하는 게 아니야. 다만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한단다.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박선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제 알았으니 괜찮아. 앞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하는 멋진 청년이 되길 바래. 이 장면을 지켜보던 교사들과 학생들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박선주가 단순한 이사장이 아닌 교육자로서의 깊은 마음을 지닌 사람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오후 시간 박선주는 학교를 둘러보며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학생들도 점차 그녀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아니, 이사장님은 왜 청소부로 계셨어요? 지연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박선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오래전에 교사로 일했단다. 은퇴 후에도 학교가 그리웠지. 그런데 교장이나 교사로 다시 오면 모두가 나를 특별 대우할 테니 있는 그대로의 학교 모습을 볼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아이들과 교직원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싶었단다. 그녀의 솔직한 이야기에 주변에 모인 학생들과 교사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한 행동들, 말들이 떠오르며 많은 이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이동진 교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일고등학교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교문 앞에서는 교장 김영우와 교감 이동진이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선생님들이 더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무언가 변화의 바람이 학교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이동진은 교장실에서 박선주 이사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진솔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사장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학교의 겉모습만 중시하고 정작 중요한 가치를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박선주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동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교감 선생님, 우리 학교는 겉모습보다 아이들의 마음과 교육이 더 중요하답니다. 화려한 시설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지요. 이동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럼 체육관 리모델링 예산은 승인합니다. 다만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장학금 지원도 확대하겠어요. 특히 교복 디자인보다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했으면 합니다. 그 후 박선주는 전체 학생들 앞에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교정에 모인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말에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 청소부로 일하면서 여러분을 지켜봤습니다. 실망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감동적인 순간들도 많았어요.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입니다. 학벌이나 지위,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보세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학생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지연은 눈을 빛내며 박선주를 바라보고 있었고 민수의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연설이 끝난 후 박선주는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박선주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사장이라고 해서 청소를 못할 이유는 없지요. 저는 여전히 이 학교의 구성원이고 제 일을 계속할 겁니다. 다만 이제는 여러분도 조금씩 도와주면 좋겠네요. 그 말에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자원하기 시작했고, 이내 청소 도구를 나눠들고 학교 곳곳을 정리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교사들도 이에 동참했고, 학교 전체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이동진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추구하던 학교 이미지 개선은 결국 화려한 외관이 아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듯 했어요. 며칠 후 학교 교실마다 새로운 문구가 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 작은 글씨로 쓰인 이 문구는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매일 아침 중요한 가치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학교 복도를 걷던 지연은 청소 중인 박선주를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도울게요. 박선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라고 불러도 괜찮아. 그리고 고마워, 지연아. 지연은 대걸레를 받아들고 박선주와 함께 복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다가와 함께하기 시작했죠. 성일고등학교는 이제 진정한 변화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보는 법을 배우는 진짜 교육의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었어요.